가계부채 이게 경제의 뒷다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런가 하면 돈 따로 쓸 거 없이 애 낳으면 그냥 5천만 원 줘보자.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애 하나 낳으면 5천만 원 주자. 그럼 애 키우는 비용에 거의 뭐 교육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 앞에 분들은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해요. 뒤에 계신 저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찬성입니까? 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저러면 좀 놓을 거예요. 돈이 아쉬워서라도 좀 놓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항상 어떤 그 정책을 얘기할 때는 실행 과정의 예상 문제점이 뭐냐? 그럼 뭐가 문제 될 것 같습니까? 결혼 안 한 중고등학생들이 애들 낳으면 골치 아프다 이거지. 결혼 안 한 쌍들이 아기를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강제 누구 입양시키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잘못 나가면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모든 정책에는 그래서 차라리 여러 가지 쓰지 말고 주자 이거는 설득력은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은 있습니다. 근데 정책의 부작용을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서 기획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부채, 가계부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없어가지고 뭡니까? 이게 나 못 갚겠어 하고 배째고 나자빠지는 사람이 꽤 많지요. 그런 걸 봐서 부채가 엄청 많은 가구에 1,000만 원 그냥 줘버리잖아. 그러면 몇 프로가 해소되느냐 하면 연체 그게 한 70% 해소됩니다. 1,000만 원만 주면. 그러면 가계부채 중에 심각한 거 상당히 끌 수가 있는데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또 실행 과정에 어떤 게 문제가 예상이 되죠? 도덕적 해이. 앞으로 저런 게 더 많이 생길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무슨 정책을 할 때는 실행 과정에 어떤 예상 문제점이 거기에 되는 거냐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그 책에는 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책 여백에다가 역량이라고 부르면 영어로는 competency라고 부르는데 이걸 한번 보면서 메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말이 나오게 됐느냐는 배경이 1973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맥클리랜드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카메라 찍는 게 아주 제일 빠르네요. 보니까. 그래서 미 국무성이라 그러고 우리나라 같은 거 외교부죠. 그 해외 정보처에 해외 공보관을 선발하는데 그러니까 외교관이죠. 이전에는 적격 검사로 선발했습니다. 자, 자격을 대략적으로 백인이어야 한다. 나이는 몇 세에서 몇 세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어학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선발하다 보니까 붙여놓으니까 뭡니까? 저 외교관들은 제일 중요한 게 정보를 소통하면서 끄잡아내가 정책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런 그 정책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실패를 해가지고 미 국무성에서 맥클랜드 교수한테 이분이 그 인사관리 가장 최고의 권위자니까 용역을 줬는 거예요.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을 좀 뽑아주시오. 그래서 이분이 처음 그때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그 업무에 맞는 공보관 업무에 맞는 요구되는 역량이 뭐냐. 그 다음에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해서 높은 성과를 내야 되냐. 이거를 Behavior Event Interview라고 BEI 행동사건 면접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러는 건데 이것도 기법으로 많이 씁니다. 엄청나게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처했어? 그 다음에 뭘 알아봤어? 사전에 뭘 준비했어? 만난 아이고는 어떻게 대화했어? 하고 심층 인터뷰 해가지고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끄잡아내가지고 이런 사람을 선발하니까 나가니까 바로 업무가 팍팍 돌아가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버리지 퍼포머 보통의 성과를 내는 사람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하고는 뭐가 다르더라 이거지. 그 다른 거를 끄잡아내가 여러분들 역량사전이라고 어디 하나 메모를 해보십시오. 메모해가지고 역량사전이라고 딱 치면 그게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하는 데
잘 발휘될 수 있는 역량. 기획하는 사람은 기획하는데 철도, 그 다음에 운송 이런 각 분야별로 필요한 요구 역량을 어떻게 하면 성과가 낸다 하는 것을 기록해 둔 걸 우리가 역량 사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많이 만들어 놓고 실제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역량 기반 인재 채용, 역량 기반 교육 하면서 뭐 하는 게 있죠, 그죠? NCS 그렇죠. 아, 많이 하시네. NCS. 야, 선물가 잤으면 딱 하나 주고 싶네. NCS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스펙만 잘 갖추면 그랬는데 이제 스펙이 아니더라 이겠죠. NCS 기반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내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량 기준으로 여러분들 성과 평가하겠다는 거, 자질을 평가하겠다는 게 뭐 인바스켓 기법이나 그 다음에 집단 토론이나 그 다음에 어떤 과제를 주고 요점 정리해가 발표하거나 이런 거는 역량에 기반해가지고 얼마나 그런 걸 잘 갖추고 있느냐, 잘하고 있느냐 이걸 보겠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역량이라는 얘기 나오면 맥클랜드 교수, 그 다음에 공보관 이런 정도만 알면 역량이라는 거는 그 분야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가 이거를 적어 놓은 게 역량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배우면 누구나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급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더라 이거죠. 사무관, 과장, 국장에서 다르더라 이겁니다. 이건 교재 몇 페이지 있죠? 여러분들 몇 페이지 있습니까? 249페이지. 여기서 보면 자, 일, 관리, 관계, 태도 이거는 뭐 공통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하는 데는 5급 사무관인 경우에는 업무기획, 문제해결, 정보관리. 그래서 사무관의 주된 일은 뭐냐 하면 어떤 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페이퍼 작성하는 게 주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만 되면 뭡니까? 그것보다는 나중에 그걸 검토하면서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기획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국장급은 뭡니까? 타 부서하고 관계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느냐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이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5급 사무관급에서는 팀워크를 좀 살리면서 일을 하느냐 같이 공동으로 일하면서 그 다음에 4급 과장급에서는 성과관리, 조직관리, 동기부여 그래서 요구되는 역량이 직급이 위로 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달라지더라 이런 거죠. 이해는 가죠, 그죠? 그래서 이 직급에 따라서 역량 평가하는 내용들이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국토부는 승진자 평가할 때 툴을 어떤 거 쓰죠? 서류함 그건 당연히 쓸 거고 서류함 하면서 인터뷰도 합니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작성된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 근거가 뭡니까? 이런 거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발표하고 인터뷰를 합니까? 작성으로 끝납니까? 천만다행이네. 특별 승진에서는 인터뷰를 합니까? 이왕이면 인터뷰 하는 게 좋겠죠. 왜? 준비되고 훨씬 낫죠. 왜 그러면 그게 잘 되면 과장이나 국장, 그 다음에 장관 앞에서 내가 브리핑을 할 일이 있으면 뭡니까? 핵심을 딱딱 짚으면서 예상 질문 리스트 만들어가 딱딱 답변하니까 훨씬 트레이닝 하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류함 기법을 하면서 좀 작성되신 분은 대표 주자로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이런 쪽으로 한번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교육 문제, 남북 문제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토부 업무에 관련되는 거 가지고 서류함을 하면 그 과제가 나오면 교통문제 과제가 사례로 들어가 있어 주면 교통정책 담당하시는 부서 있는 사람은 유리할 거고 다른 무슨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개는 소재나 다루는 사례는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거를 해서 평가의 공정성 시비에서 휘말리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어디 뭐 저 지자체 갈등 문제, 그 다음에 뭐 저 지역 간의 그런 거, 이런 색다른 문제.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다루는가 하면 그 부동산 문제를 좀 이렇게 부동산 그래서 부채, 가계부채 이 문제를 다뤘는데 여러분들 고유한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많이 하게 된다. 왜? 평가의 그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례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기회가 나면 우리 영유럽에서 이걸 많이 하는데 KT 프로세서 혹시 KT 프로세서 교육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근데 저거 교육을 한번 받으시면 기획력 확 뛰어버립니다. 저게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라도 2박 3일 정도 가서 교육을 받는데 왜 그래 되느냐면 이게 문제 해결에 꽤 좋은 도구입니다. 케프너 트리고 프로세서라고 하는 건데 케프너하고 트리고라는 사람이 1920년대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당면하게 되면 어떤 순서로 생각하느냐 이거를 엄청 의사결정 잘하고 하는 사람들을 아까 비헤이비어 이벤트 인터뷰 하듯이 찾아본 사람이 케프너와 트리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프로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우 복잡한 문제 사안, 지금 아마 김정은이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 상황 판단입니다. 시츄에이셔널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지금 김정은이는 내부적으로는 별 문제 없지만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부들 반발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중국, 미국 가장 그 협상 상대는 어려운 게 미국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그 다양한 관점에서 넓게 보는 게 이 상황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둬야 될 거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 밑에 참모들은 KT 프로세서 이거 할 겁니다. 지혜로운 사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나열하고 난 뒤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될 거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상황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나열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어떤 거는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들 안 놓는다. 왜 안 놓느냐? 애를 안 놓는다. 왜 안 놓느냐?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 이게 원인 분석입니다. 특히 지하철 사고 같은 거는 지하철이 가다가 무슨 고장이 나가 섰다. 분명히 원인이 있죠. 그런 원인을 이 원인 분석, 프로그램 언댄시스 이거를 받으면 비교 딱딱딱딱 해서 핵심을 딱 짚는 거 이런 걸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게 지금 능률협회가 주관한다고 해서 하니까 우리나라 KT 프로세스를 하는 데는 능률협회가 조금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서 교육을 2박 3일 정도 받으면 여러분들 두고 과장, 국장 올라가더라도 의사결정하고 상황 판단하고 실행 과정의 예상 문제 짚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거 서류함 이런 거 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KT 프로세스라는 이런 거 교육과정 딱 쳐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 좀 개설해 보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 김정은이는 자기 나름대로 참모들이 많이 해가지고 올라왔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건의가 올라오는 것 중에 어떤 걸 어셉트하고 어떤 걸 딜리트할 거냐. 직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렇게 있는 걸 디시전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정책이 결정되면 실행 과정상의 예상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미리 막을 수는 없느냐.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KTX를 무지하게 자주 타고 다니면서 KTX 사고 나면 이거는 뭐 상상도 하기 싫은데 사고 안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시 KTX 관련 교통 쪽에 그 일하시는 분, 손한분. 그 간혹 그런 생각이 납니다. KTX 저 사고는 어떻게 되는 저렇게 가는 속도로. 그래서 그래도 저분들이 뭐냐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가 있다 이거죠. 이 체크리스트는 누군가가 늘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완충을 좀 할 거냐 뭔가가 있겠죠. 이게 이 PPA Potential Program Analysis라는 건데 이런 내용들도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상황 판단하고 원인 분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는데 이 과정을 현대, 삼성, 기아 대기업의 대리 고참들은 이거를 필히 3박 4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의 일부는 이 과정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거 받을 기회가 있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가서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는 눈이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 원인, 열차 원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도 하나가 지금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으로 그대로 갈 거냐?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되는 용어는 뭐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 그럼 뭘로 가야 된다는 거죠? 민간 기업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걸로 갈 거냐? 이 정책에 이거는 지금 왔다 갔다 그거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경제학이 전공이고 이런 문제 해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마 금년 말 가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에서 기업 투자주도 성장으로 이게 바뀌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용어는 적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쓸 일 있어도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대척점에 있는 게 민간 기업의 투자 촉진에 의한 고용 그런 성장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하신 대로 노트 조금 두툼한 거 이런 거 사실 가지고 앞으로 정책 기획 이런 거 좀 잘하고 이러려 그러면 저런 용어 나오면 적어야 됩니다. 적어 가지고 요새는 네이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물으면 다 나와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메모만 해둘 게 아니고 적어 가지고 내가 손으로 한번 적어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지면 저런 자료 읽는데 엄청 속도가 납니다. 많은 자료를 팍팍 읽어내가지고 감을 빨리 잡는 사람의 첫 번째 그건 뭡니까? 그런 용어에 매우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력이 없으면 기획 잘하는 거는 글로 먹었다. 나는 책 읽기 엄청 싫다. 그러면 기획 잘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가 있을 때, 자료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용어를 내가 어떻게 좀 메모해가지고 좀 한번 리뷰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신문을 좀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획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시고 조금 학습을 해두면 여러분들 이렇게 탁탁탁 판단하는데 이게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판단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대리 고참들은 이 과정을 거의 필수로 듣는다. 이거 안 들으면 승진 안 시켜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이런 거 뭡니까? 깊이 있는 문제 해결 분석 이런 거 안 들은 사람은 승진에 제한을 좀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량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 많이 그거 하시는 서류함 요쪽에 좀 집중해가지고 실습도 한번 해보고 좀 그렇게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요구되는 평가되는 게 전혀 다르다. 지금 장차관은 뭡니까? 사실은 장관들은 저거 평가 좀 덜 거치죠. 기껏해봐야 뭘로 평가합니까? 청렴도하고 국회에서 뭡니까? 인사청문회 하는데 능력보다는 뭘 봅니까? 재산하고 이런 거 보는데 사실은 역량을 봐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결정적인 문제랍니다. 제대로 그래서 장관 중에서 제가 봤을 때도 저 장관 헤매고 있는 장관 몇 사람 있죠. 근데 그분은 밑에 직원들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장관도 업무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신문에 보면 좀 나오는데 누구라고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양평가를 앞두고 두려움이 좀 있는데 잠깐 쉴 시간 됐네. 10분간 쉬었다. 잠깐